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5일 바로 시작합니다. 와이신노 소리 존김 TV의 김종엽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교민 여러분, 여기는 정체도시 미국의 워싱턴입니다. 워싱턴 소리는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분들 위한 방송입니다. 그날그날의 핫한 이슈만을 선택을 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사 프로입니다. 많은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3 지방선거가 어제 2월 3일 한국 시간으로 민주당의 지방선거에서 싹쓸이를 함으로 해서 완승을 했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오만한다거나 교만해서 이 압승했다는 자부심으로 국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완승한 이 성과로 인해서 민심에 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전국 단위 첫 선거에서 승리해서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정권은 총선과 대선에서 행정과 입법권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입법과 행정 권력으로 사법 권력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가지 사법 리스크에서 8가지 혐의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 중에서도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것은 이미 유죄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100만 원 이상 판결만 받아도 대통령 권좌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권을 지었습니다마는 좌불안석이에요. 앞으로 한 3, 4년 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재명 대통령 겉으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마는 엄청나게 걱정과 근심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어요. 과반 이상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 요즘에 아주 많이 이 사자성어가 여기저기서 쓰고 있습니다. 뭐든지 지나치면은 아니 한 것보다 못하다. 이것을 그냥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6.3 선거에서 지방광역단체장에서 15군데에서 거의 다 싹쓸이 했어요. 두세 곳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빛바랜 완승이에요. 왜냐? 서울시장을 거머쥐었다면은 문제가 전혀 달라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100% 완승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를 뺏겼잖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 중인 핵심 자리를
야당이 국민의힘에 내줬기 때문에 10개 이상의 광역단체장을 거머쥐었으면 뭐합니까? 물론 지방의 광역단체장들이 경기도지사나 또한 충북지사, 경남지사, 그 밖에도 또한 각 시장들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상징성이 있는 서울특별시의 시장을 오세훈 시장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빚이 발행 완승이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채용했던 AI의 천재 하정우, 이 총구가 예상을 뒤엎어서 패배했어요. 무소속의 한동훈이 전 당대표.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픽업했던, 그렇게도 공을 들였던 정원호, 하정우, 이 두 사람이 모두 낙마했어요. 또 청와대 비서실에 있었던 김모 아무개도 또 낙마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썼으며 공을 들였던 3명이 낙마함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웃을 수가 덜컥 없습니다. 그럼 그 점에 대해서 왜 그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을 했으며 픽업했던 3사람들이 왜 낙마를 했느냐?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육선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 공소 취소를 위한 그 법을 제정하려 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60%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비리하고는 별개예요. 아무리 지지세가 높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리석지가 않습니다. 법은 법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하는 거 지지하는 거예요. 그건 별개 문제예요.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결코 착각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60% 이상의 과반의 지지를 얻고 있으니 나의 개인적인 비리를 돕기 위해서 공소 취소를 감행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하겠지. No way.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그처럼 어리석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세계인들에 내놔도 대단히 슬기롭고 슈아프합니다. 이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완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중계방송을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정원호 구청장, 성남시 구청장을 3번 역임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과의 그 경력과 이력에 대해서는 네임밸류가 하늘과 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낙점을 받아서 혜성같이 나타나게 된 정원호예요. 그러나 중과부족이죠.
역부족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한 폭력 사태라든가 또한 어느 카페에서 여종업원을 데리고 나가려다가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폭력을 휘둘렀다. 그런 것도 패배의 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 의회에서 낙점을 받아서 픽업돼서 서울시장의 후보에 나왔어요. 초반까지는 개표가 60% 이전에는 10만 표 이상으로 격차를 벌였어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오세훈 시장은 거의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었어요.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6월 4일 오전 7시 정도 되니까 역전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표밭인 강남지구인가요? 거기서 몰표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역전에 역전을 하더니 4.8 동률이었잖아요. 불과 12,000표, 23,000표, 33,000표로 차이가 벌어지더니 급기야 개표가 한 98%, 99% 되다 보니까 5만 표 차이로 오세훈 시장의 승리로 돌아갔어요. 이 시간 진행자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방송 도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호를 30만 표 이상으로 꺾고 이겼다 이렇게 방송했습니다마는 잘못 방송 나갔습니다. 실수였습니다. 3만 표를 갖다 30만으로 잘못 읽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5만 표 이상의 격차로 정원호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여기다가 승리가 예상됐던 부산 북갑에서 예상을 뒤엎고 한동훈이가 하정우를 꺾어서 승리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히 실망 속으로 빠져듭니다. 실망만 해서는 안 되죠. 이재명 대통령의 크나큰 실수입니다. 이 서울시장을 뺏긴 것은요, 전적으로 여러 전문가들도 얘기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발언이죠. 모든 발언에서 기인된 겁니다. 네? 뭐라고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여기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네?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기 지금 제가 쓴 게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발언 중에 가장 경솔한 발언이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를 동조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나와서 투표를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건 좋습니다만은 정치의 무관심은 최악의
저질들의 대가라고 SN을 통해서 글을 올렸어요. 즉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체 무관심이 최악의 저질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아니, 현재 권력자는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야당이 권력자입니까? 특히 야당 국민의힘은 107석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67석 이상 되죠. 그 167석으로 뭐든지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보호왜곡죄라든가, 예?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까지도 다 이렇게, 예? 법을 새로 만들어서 못한 게 없잖아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107석 가지고 막을 수도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정치 무관심이 최악의 저질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자인데 국민의힘은 아무 쪽도 힘을 못 쓰는데 마치 국민의힘이 권력자인 양 언행의 일체가 되는 것이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발언으로 또 검찰들을 향해서 압박을 가하는, 지금이라도 검찰들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이미 결정할 그런 법에 대해서 결정된 것을 고쳐라. 그리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고 거기다 또 코스피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저것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히 지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아요. 그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관한 정책은 다시 한번 고려해서 측근들과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가운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낙점으로 승리가 예상되었던 정원호 후보가 개표가 시작되자마자 10만 표 이상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만 60%가 넘는 개표가 시작되면서부터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반듯하게 되면서 오셈 쪽으로 완전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피말리는 정원호 후보, 오세훈 시장 간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문자 그대로 박빙의 시속 게임을 보였어요. 양 후보 간의 사투가 마침내 오세훈 후보의 49.3%로 5만 표 이상으로 승리를 거뒀죠. 특히 어느 때의 선거보다도 이번에 6.3 지방선거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선거관리위원들의 회계망측한 행태로 모든 국민들의 공분과 분노를 사고 있어요. 보통 6시에 투표가 마감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밤 10시까지 이어졌어요. 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아도 부정선거를 제대로 관리도 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보수 일부 진영으로부터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와 같은 해프닝의 투표용지 부족의 사태는 반드시 경찰에 의해서 철저히 수사와 조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그 변명을 듣자면 왜 투표용지가 부족할 정도로 더 많이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에 투표율이 50%도 안 될 것 같아서 투표용지를 많이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예? 빵꾸입니까? 뽕꾸랍니까? 예?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헌정사상, 선거사상 이런 일은 한 번도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처럼 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망측하고도 이런 궤변과 망언의 이런 발언에 대한민국 국민들 공분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는 빨리 알아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끝으로 말한다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처럼 회계망측한 이 행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대한민국의 선거사상 초유의 투표 부족 사태로 일부 선거장에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투표로서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타났습니다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대기 중에 있다가 지쳐서 집으로 되돌아가는 시민들이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예? 이런 사태에 대해서 거듭 강조합니다만 이재명 정부는요. 자금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엽기적인 행태에 대해서 엄격히 수사를 통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급 인사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연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 물러나게 함으로 해서 더 이상 이와 같은 초유의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허울 좋은 더불어민주당의 완성, 빛바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6.3 지방선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16개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의 12개의 단체장을 석권했어요. 그러나 마냥 웃을 수만 없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에 6.3 지방선거의
대한 결과를 놓고서 냉정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완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이번에 선거에서의 핵심 카드를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패배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패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체장 16곳에서 12곳을 차지했습니다마는 그건 오합지졸이에요. 가장 상징적인 할 수 있는 서울시장을 내줌으로 해서 빛바랜 완승이에요.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도 아끼고 믿었던, 신뢰했던 AI의 천재 하정우의 패배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을 안겨줬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표정이 밝지 않았던 겁니다. 한편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서 한 개 자리만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그때 국민의힘은 4개의 자리를 얻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신랄 같은 한 가닥 희망을 국민들로부터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야당인 국민의힘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국민들의 정서, 국민들의 분위기를 면밀히 살피고 파악을 해서 이미 거의 등을 돌린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철저히 살피고 검토하고 무엇이 국민들이 우리를 떠나게 했는가, 그 속에서도 그야말로 영남당에 지나지 않는다는, 대구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꺾고 추경호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냉정히 따진다면요, 추경호보다는 김부겸 씨가 비록 패배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아까운 분이에요. 이분은 자와 우를 떠나서 초월한 분이에요. 능력도 있어요. 인품으로나 능력으로나 이번에 당선된 추경호 씨보다는 한 수 위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와 같은 그 대구 시민들의 환영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가 없었으면 아마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승리를 했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은 신랄 같은 희망을 봤어요. 여기서 정신 차리고 저들끼리 삿바싸움으로 비한견이
한동훈 괜히 이것으로 더 이상 쌈박질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뭉쳐야 돼요. 행정과 입법을 한 손에 틀어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망을 얻는 것이 급선무예요. 첫째, 서로 간에 이전 투구하면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이전 투구하고 윤 전 대통령 어게를 한다거나 이것은 계엄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런 발언을 한다던가 내란 속에 갇혀서 윤 전 대통령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어요. 두 번 다시 미래가 없어요. 보수의 계멸을 가져올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애정과 애정은 이제 접어둬야 돼요. 역사 속으로 묻히게 한다거나 잊어버리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재명 정권이 정책이 제대로 간다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야당이라 할지라도 지지해야 되죠. 반대만 하면 반대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국민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한동훈이 배신했지요. 배신자지요. 어떤 경우라도 탄핵에 가담한다거나 탄핵을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탄핵을 일단 막아서면서 다른 방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한다거나 비난한다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댔어요. 한동훈이. 예? 아무리 한동훈이가 똑똑하고 지략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험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댔어요. 그리고 너무 출세 가도를 너무 달렸어요. 짧은 시간 내에 법무부 장관,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를 거쳤잖아요. 그 모든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충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노여움을 사는 바람에 두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정권까지 내줬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시 정무 감각도 완전히 제로예요. 정치해서는 안 될 분이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비극이죠. 거기다가 검사 출신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의 삿바싸움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혼란과 무질서 속으로 들어갔어요. 결국은 정권을 내줬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잘한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위해서 지금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모두가 한동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계속해서 탓할 수는 없습니다. 신랄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회를 조금 준 거고 돼요. 그것은 대구에서 추경호가 김부겸 씨를 꺾고 올라섰어요. 급기야는 핵심인 서울시장을 거머쥐었어요. 상징성 있는 서울시장을 거머쥐므로 해서 국민의힘에 신랄 같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해서는 한동훈은 배신자다 이런 프레임을 더 이상 씌우지 말고 한동훈이가 이제 원내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의 정서로 볼 적에 현재 국민의힘 장경태 씨보다는 장동혁 당대표보다는 한동훈이를 낙점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 정서가. 그렇다면은 배신에 대한 것은 나중에 물어도 되고 국민의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도자를 향해서 뭉쳐야 돼요. 현재에 와서는 장동영 당대표는 국민들의 그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함으로 해서 윤 어게인 내란 정당에서 탈피를 하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아무리 장동영 당대표 그리고 장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 위원들, 국민들의 정서를 무엇보다도 읽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동훈이를 더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잖아요. 하정우가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낙점은 제1호예요. 1호. 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한동훈이를 낙점했어요. 그럼 한동훈이가 국민의 힘으로 복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줘서 아직은 이른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만일에 장동영 당대표가 이번 패배에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면은 한동훈을 빨리 받아들여서 복당시킴으로 해서 새로운 지도 체제로 탈바꿈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4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면은 대권 가도로서의 후심점은 한동훈이 빼면 누가 있어요? 한동훈이 이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앵커인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한동훈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한동훈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의 국민의힘을 쪼그라들게 해준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한동훈이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만 대국적인 면에서 생각할 적에 저 무도한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한동훈이를 구심점으로 해서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뭉쳐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서로 이전 투구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럼 국민들 완전히 돌아설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힘은 해체돼야 마땅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의 6.3 지방선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다른 소식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여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준 12대 4로 승리하면서 외견상 설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아주 무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들여서 발탁한 이른바 명픽 핵심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수도권, 영남 등 상징성이 있는 지역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신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또한 검찰에 대한 메시지를 막 쏟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중도층 표심이 돌아섰어요. 역풍을 맞이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민심을 잘 받들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비롯해서 국민 통합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지선 결과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여당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극도로 말을 아끼는 배경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개를 휩쓸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의 상징성이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함으로 해서 완전히 맛이 갔어요. 빛이 발했어요. 가장 뼈아픈 대목은 서울시장에서 선거 패배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SNS를 통해서 구정 만족도를 언급하면서 공개 칭찬했었던 정원호 후보 결국 패했잖아요. 특히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 원인은 정치권에서 볼 적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당일까지 밀어붙인 규제 중심의 부동산 메시지, 더군다나 검찰을 향해서 강경 발언했잖아요. 협박성 그런 발언했잖아요. 이것이 서울 중도층 표심을 자극해서 역풍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거 바로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 전날에도 SNS에 글을 올려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을 주장을 했고, 또 지난 2일 국무회에서는 검찰을 향해서 잘못했으면은 사과하고 검찰이 행해졌던 모든 것들을 취소하라고 압박을 했어요.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크나큰 경솔한 발언이고 오만에서 나온 오만방자한 발언이에요. 이것이 자극을 줘서 중도층에서 등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겁니다. 60%의 지지세를 등에 업고서 좀 더 겸손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를 파악해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60% 지지율이요?
거품이에요. 거품. 잘못하면 거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지세를 넘어 과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은 이 정도로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무주타파와의 직접 만남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결코 무주타파와는 만날 계획이 없다 잘라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이란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에 회동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다. 이상한 이론을 뒀습니다. 말하자면은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제대로 돼서 MOU 양해 각서에 사인을 하고 완전히 평화 협상에 성공하게 되면 이란의 상징적인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모주타파 헤메네이와 직접 만날 수도 있다. 그런 이론을 뒀어요. 하면 트럼프 대통령 이날 미국 석탄 산업 부흥을 위해서 대규모 지원책도 발표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석탄 화력 발전소 수출 인프라 확충에 7억 달러로 투입해서 석탄 산업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또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만은 이 전직의 주한 미 대사들이 오늘요 인터뷰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 성향이며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가깝다, 더 기울어졌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외부 필진 칼럼에 대해서 전직 주한 미 대사들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직전에 주한 미국 대사인 필립 골드버그, 이 사람은 2022년부터 2025년 3년까지 대한민국의 주한 대사로 재직했었어요. 이날 워싱턴 DC에서 한미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렸던 세미나에서 한국의 진보 성향 정부들은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는 중국과 더 가깝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민주주의에 있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미국과의 친하다고 해서 무조건 대한민국의 정책이 중국과의 더 미끄럼이 가깝다고 해서 그것을 탓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급진 공산주의자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의 이야기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인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 뛰어난 정치인이다. 그것은 어제 선거 결과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골든버그 전 대사는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네요. 골든버그 전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 특히 미국 핵 우산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는 무역과 투자 문제처럼 매우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의 친화적인 정책을 쓴다 해서
그것이 공산주의 쪽으로 기울어진 건 결코 아니며 이재명 대통령 어떤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2,600만 이상의 선택을 받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의 조금 친화적인 정책을 쓴다고 해서 공산주의자로 몰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발언이라든가 또 북한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도 너무 저자세,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또한 중국에 대해서도 국장급에 해당하는 뭐 대사에게도 샤샤샤 하는 그런 저자세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골든버그 전 대사 주장대로 두뇌가 명석하고 나름대로 어떠한 슬기로운 판단이 있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가 문제점이 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덮으려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 재임 중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무사히 끝나고 나서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공소 취소를 하려는 그러한 무모한 행태는 이재명 대통령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골든버그 전 대사 말 맞다나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볼 요 타이밍에 이재명 대통령은 결코 자신의 비리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치고 나가요. 그래, 나 재판을 다시 받겠단 말이야. 그래서 죄가가 드러나면 벌을 받겠다.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요, 정권 사범이요, 사법 리스크 12가지 더주 매로입니다. 잘하면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 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솔직하게 신뢰받을 수 있을 정도로 솔직담백하게 고백을 하면서 당장 안 해도 돼요. 현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위해서 일을 할 때니까 그건 나중에 후회로 밀게.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공소 취소 문제, 또한 박성영 검사에 대해서 무모한 덮어씌우기 위한 이화영 연어 술파티, 그거는 조작이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거만큼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경우라도 박상영 검사를 억울한 죄인으로 찍으면 안 됩니다. 삼척 통자도 박상영 검사는 결코 회유한 일이 없다는 것은 알리바이를 봐서라도 하나부터 10까지 결코 그런 일이 없어요. 그게 증명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정령 돌파를 통해서 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잘못이 드러나면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당장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기록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려면 첫째,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비워요. 진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위해 삶을 위해서 매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몸소 행동으로 보여준다면은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함께 지지받을 거예요. 그리고 가령 죄가 드러났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리라 믿습니다. 자, 2026년 6월 5일 순서 마칩니다. 와시는 소리 종김 TV 문 닫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